네, 오늘은 제가 지난 주말에 통신장비 산업 분석글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전체적으로 통신장비 밸류체인에 의해 통신장비 산업 성장 내러티브, 경제적 해자, 밸류에이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신장비 밸류체인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5G, 5.5G, 6G인가, 왜 망고도안 해야 되는가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세대가 진화되게 되면은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5G를 이제 보편화시키면서 고화질, 고용량 콘텐츠 소비를 통해서 기기 자체가 메모리나 배터리, 부품 같은 것들이 좀 더 사양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연관 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습니다.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들이 구현이 가능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홀로그램, 고화질 콘텐츠, 바이오 신산업,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같은 거, 그다음에 실감형 교육, 스마트 팩토리 같이 주요 4차 산업혁명 기술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아까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원활해진 통신을 통해서 AR이나 VR 같은 것들이 서비스 되면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IoT 서비스를 통해서 대규모 디바이스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정보가 수집되고 원격 추적, 정보 교환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가 되게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5G나 보다 발전한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신속하게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5G를 통해서 다양한 의료기기와의 연결성, 데이터 전송, 거기에 따르는 처방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태동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5G처럼 좀 더 빠른 속도로 통신이 이제 교환되는 것, 정보가 교환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 효과가 충분히 있는 그런 5G망이 어떻게 밸류체인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선 네트워크입니다. 무선 구간의 전파 신호는 주파수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신호 간에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 정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주파수를 경매 방식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주파수 경매 이후에 6개월 정도 내에 장비 발주가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경매를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지출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지출된 거를 바로바로 이제 활용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본을 잘 굴리지 못하고 매몰 비용이 발생하게 된 거니까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서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은 비용이 이제 처리된 이후에 6개월 내에 장비 발주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 재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통신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디바이스로부터 중계기 소요셀, 기지국, 모바일 백홀, 모바일 코어, 맥북망을 거쳐서 중앙 인터넷망과 우리는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디바이스는 최종 사용자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신하는 역할을 하고 중계기나 소요셀은 기지국으로 연결되지 못한 영역을 네트워크에 추가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바이스하고 기지국하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 기지국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영역을 연결해주는 게 중계기 소요셀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지국은 기본적으로 무선 데이터를 이제 디바이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거를 모바일 백홀하고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백홀은 기지국하고 중앙 네트워크, 백번망이라고 하는데 이 중앙 네트워크와 기지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번망은 데이터를 최종 통합해서 처리하는 중앙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바이스, 중계기 소형 셀, 기지국, 모바일 백홀, 모바일 코어, 백번망 이렇게 정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지국에서 모바일 코어까지의 연결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지국에서 이제 그 라디오 유닛이라고 하는 안테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분배, 제어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각각 RU, DU, CU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의 연결을 RU에서 DU까지를 프론트홀, 그 다음에 DU에서 CU까지를 미드홀, 그 다음에 CU에서 모바일 코어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모바일 백홀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모바일 백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 CU에서 모바일 코어까지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연결해 주는 게 모바일 백홀이고, 그 다음에 이 RU에서 DU까지 프론트홀, DU에서 CU까지 미드홀이 이제 각각을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도식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중앙에서 제어하는 코어망에서 데이터가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DU이고, 이를 통해서 RU로, 여기 RU가 있죠? 이 RU로 데이터가 송수신 되게 되면은, 프론트홀을 통해서 송수신 되게 되면은 최종 사용자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액세스망에서 RU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기지국, 중계기, 기기로 데이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지국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기기에는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가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2019년에는 국내 통신사 네트워크 투자에서 비용 지출 비중이 액세스망 대 코어망이 9대1 정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 이제 그 통신사 네트워크에서 기존 4G망을 활용하는 논스탠얼론 모드로 5G망이 구축되게 됐어요. 이 논스탠얼론이란 게 뭐냐, 이제 4G망이 있는 상태에서 전체를 다 갈아엎고 5G망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4G망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가장 비용 효과성이 높은 그런 부문에다가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망을 새로 구축하는 거를 논스탠얼론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제 액세스망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비용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코어망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액세스망에 투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선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 구조 같은 경우에는 ONT, ONT, ONU, L3, L2 스위치, 얘네들이 각각 이제 그 전화국사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면은 이 전화국사에서 백홀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를 무선 네트워크 설명한 거하고 대응해서 비교해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DU를 통해 가지고 기지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것들이 ONT, ONU, L3, L2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DU의 역할을 하는 게 RU의 역할을 하는 게 각각 얘네들이었고, DU의 역할을 하는 게 OLT였다. 그래서 이 OLT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네트워크에서 무선통신은 최종 사용자 수준에서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모바일 경로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모바일 경로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부터 이 100번에서 DU까지 여기까지의 연결은 이제 유선망이잖아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니까 유선망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무선 통신을 빠르게 하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유선망 고도화도 필수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선망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데이터 트래픽이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량 네트워크 스위치와 중앙 클라우드 같은 거에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G 네트워크를 설치하게 되면은 광통신용, 광섬유, 이더넷 스위치 같은 수요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구성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장비가 도입되게 되면은 시간 순서는 주파수 경매부터 시작해서 시범 서비스, 매크로셀, 그다음에 음영 지역을 커버하는 중계기, 그다음에 스몰셀 같은 것들이 발주되게 되고 그 이후에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커버리지가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다 확장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장비가 후속적으로 발주되게 되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혜의 시기를 잘 보고 투자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가 이제 가장 이제 전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에다가 발주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크로셀이나 중계기를 만드는 기업에 이 네트워크 시스템 기업들이 발주를 넣게 되고 얘네들은 각각의 매크로셀 중계기를 구성하는 부품 기업들에게 발주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좀 간략하게 소개해본 밸류체인이었고 아까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좀 예전에 밸류체인이고 각각 이제 얘네들은 전체 시스템 기업들 네트워크 시스템 기업들 대비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밸류체인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21년 기준으로 보면은 밸류체인별 점유율, 그 다음에 시장 규모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고 가장 최근 국내 통신장비 기업들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기업들을 한번 분석을 이따가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망산업 기업들의 협상력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통신사, 네트워크 시스템 기업들의 협상력이 높은데 시장의 상황이나 아니면 독점력, 신뢰성, 진입장벽 같은 경제적 혜자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후방 산업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협상력 우위가 높은 경우도 존재합니다.